음주 문화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소비량이 높고 사랑받는 와인. 와인은 과음을 피할 수 있다는 고급스러운 술이라는 점에서 선물용으로도 환영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인을 조금 살펴보면 한 가지의 궁금증이 드실 텐데, 대체 왜 와인은 다른 과일이 아닌 포도로만 만드는 것일까요? 쌀을 발효하면 막걸리가 되고 보리를 발효하면 맥주가 되듯이 와인은 포도를 발효시켜 만든 포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주에다가 포도를 넣어 만든 술도 포도주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걸 와인이라고 할 순 없고, 이 경우 와인이 아닌 리큐르라고 하여 향주로 분류하는데요. 유럽에선 아예 와인을 포도로 만든 것으로 규정하여 만약 다른 원료로 양조하였다면 애플와인이나 블루베리 와인 등 원료명을 따로 붙여서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와인을 포도로만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효모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다른 과일들과 달리 포도는 껍질 부분에 어마어마한 양의 효모가 붙어 있어 으깨서 그냥 놔두기만 해도 스스로 발효작용을 합니다. 또한 포도라는 과일은 과일 중 당도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조된 와인에서 높은 알코올 도수를 얻을 수 있는데요. 애초에 와인을 만들기 위한 포도와 우리가 먹는 그냥 포도는 서로 품종 자체가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먹는 평범한 포도로도 와인을 만드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로 인한 결과물은 맛이 덜하고 상품 가치가 매우 떨어지는데, 양조형 포도는 보통의 포도에 비해 크기가 작은 대신 껍질이 보다 두껍고 훨씬 높은 당도를 갖고 있습니다. 양조형 포도는 대부분 유럽종인 비니페라, 생식용 포도는 미국이 원산지인 라브루스카가 그 뿌리인데요. 생식용 포도가 평균 17에서 19브릭스 정도의 당도를 가진 반면 양조형 포도는 평균 24에서 26브릭스를 갖고 있습니다. 양조형 포도는 크게 적포도주용과 백포도주용으로 나뉘게 되며, 까비네 소비뇽이나 산지오 베제 등이 대표적인 적포도용, 샤르도네나 소비뇽 블랑 등이 백포도주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포도로 와인을 만드는 이유는 포도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효모, 그리고 애초부터 양조용으로 길러져 당도가 압도적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포도 껍질에 들어있는 다양한 폴리페놀 성분은 양조된 술이 오랜 수명을 지니며 숙성에 의해 맛과 향이 더욱 좋아지는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보통의 과실주는 양조 직후에 가장 좋은 맛을 내고 보관을 오래 할수록 산화 등에 의해 맛이 떨어지지만, 양조용 포도로 만든 최고급 와인은 보관만 잘해준다면 20-30년까지도 맛을 잃지 않고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적포도주는 백포도주와 달리 포도 껍질을 제거하지 않고 발효시켜 숙성됨에 따라 특유의 검붉은 색을 띠는데요. 간단히 말해 껍질을 제거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적포도주가 되느냐 백포도주가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적포도로도 껍질만 제거한다면 백포도주를 만들 수는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까지 하진 않으며, 일반적으로 백포도주는 청포도로 양조하여 청포도 특유의 연두색 빛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간혹 숙성 과정이나 품종에 따라 화려한 황금빛을 띠는 백포도주도 있고, 적포도주의 제조 과정에서 껍질을 늦게 빼내면 붉은빛을 띠는 로제 와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톡 쏘는 맛이 특징인 샴페인 또한 포도주의 일종으로 엄밀히 말하면 와인으로 분류되는데요. 다른 와인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톡 쏘는 탄산, 샴페인은 탄산을 넣어 만든 스파클링 와인에 속합니다. 그럼 포도 말고 사과로는 와인을 만들 수 없는 건가요? 당연히 사과주가 존재하긴 하지만 사과라는 과일의 유명세에 비하면 포도주에 비해 한참 밀리는데요. 그 이유는 사과에 포함된 에스테르 성분 때문에 발효가 진행될수록 호불호가 심한 역한 향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향은 사과의 달콤한 향이 아닌 비닐을 태우는 듯한 고약한 냄새라고 하는데, 처음 병을 따고 난 뒤 몇 주 정도는 그대로 두고 보관해야 겨우 본래의 향이 살아난다고 합니다.